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R을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바탕화면에 있는 R을 실행하면 특히 R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뜨는 거죠. 자, 여기 메뉴를 보면 파일이 있고요. 편집이 있고 보기가 있고 기타가 있고 패키지 틀이 있고 윈도우즈 도움말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화면의 글자 색깔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 편집에 가면 학생들이 GUI죠.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거를 선택해서 이 화면이나 이 콘솔 창이라고 하는데 이 콘솔 창, 명령어를 입력하는 이 화면을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또 학생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배울 때는 일단은 이 색깔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R은 기본적으로 코드는 빨간색, 실행 결과는 파란색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유지를 처음에 R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R 콘솔에 2 더하기 3하고 엔터를 치면은 5가 나오는 것이. 참고로 여기 있는 이 이런 실행 결과가 아니라 이 5가 첫 번째 줄에 입력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력 결과가 뭐 5, 그 다음에 7, 뭐 11 이렇게 여러 줄에 걸쳐서 나온다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줄, 첫 번째 거, 이게 두 번째 거, 이게 두 번째 줄에 이게 세 번째 데이터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11이 세 번째 데이터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출력 결과 인덱스를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5 나누기 2,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이제 자세하게 공부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1, 2, 5, 7, 9라는 5개의 숫자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5개의 숫자를 x라는 변수에 저장했어요. 저장할 때는 c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그러면 x에는 1, 2, 5, 7, 9라는 5개의 값이 있을 거고 그거를 우리가 mean이라고 하는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에 의해서 집어넣으면 4.8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이런 R의 코드는 우리가 처음 R을 실행했을 때에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 창, R 콘솔 창에다가 입력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요, 여기서 이 R을 보면, 요건 우리가 그 아래 콘솔창에 있는 프롬프트니까 무시하면 될 거고요. 아무튼 이거를 제가 슬라이드에 계속 나타난 이유는 요 프롬프트 다음으로 시작되는 게 아래 코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A equal 1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A라는 변수가 있고요. A라는 변수에다가 1을 입력한 거죠. 1을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됩니다. A에다가 1을 입력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A에 1이라는 값이 들어간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1을 이렇게 대시하고 이렇게 표시하면 A라는 변수에 1이라는 값을 저장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A에 1을 저장한다는 건 이렇게 타이핑을 해도 되고 이렇게 타이핑을 해도 되고 이렇게 타이핑을 해도 됩니다. 어떤 걸 해도 되는데 참고로 저는 A equal 1 이게 제일 코딩도 3번만 우리가 타이핑을 하면 되죠. 얘는 어떻게 돼요? A 그 다음에 부등호 표시 마이너스 표시 1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자판을 4번 우리가 눌러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선호하고요. 자, 그러면 이 equal이라고 하는 거 equal에서 equal 왼쪽에 있는 건 변수고요. 변수가 되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 변수에 저장될 값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값이 이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수에 저장된 값을 보고 싶다
하면은 단순히 그 변수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그 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B라는 변수에는 2를 집어넣고요. C라는 변수는 3을 집어넣고요. D라는 변수에는 3.5를 저장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개의 변수가 있고요. 4개의 변수를 각각의 어떤 값들을 저장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R에서 바로 이전 슬라이드에 얘기한 것처럼 이 변수를 R은 뭘로 인식한다 그랬냐면은 객체로 인식한다 그랬죠. 오브젝트로 인식을 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R은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객체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R을 공부하면서 계속 이제 나오는 얘기일 거고요. 학생들은 일단 이 변수도 객체다. 그러면 현재 우리는 이 코드를 통해서 A라는 객체, B라는 객체, C라는 객체, D라는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객체 리스트, 현재 만들어진 객체 리스트를 보겠다고 하면은 이렇게 LS를 치고요. 가로를 열었다가 닫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실행한다는 얘기는 엔터를 치면 되는 거죠. 해보면 현재 만들어진 A, B, C, D 객체 리스트들을 여기서 보여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군데군데에서 학생들이 ls 가로 열고 닫고 ls 함수를 이용해서 이게 결국은 ls가 리스트죠. 객체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객체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함수죠. 그러면서 현재 내 자신의 어떤 그 컴퓨터 R 환경에서 다루고 있는 만들어져 있는 객체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학생들이 필요 없는 객체를 지우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 remove죠. remove의 rm 함수에다가 지우고 싶은 객체를 쓰면 되겠지. 얘를 D를 하겠다. 그러면 rm 가로 열고 D 가로 닫고 하면 D라는 객체가 삭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LS와 RM을 적절히 이용해서 필요한 객체들을 만들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불필요한 객체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RM은 조심해서 써야 돼요. RM으로 해서 지우면 다시 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객체 또는 변수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써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변수들에 대한 연산을 확인해 볼 텐데요. 자, A 더하기 B. 그러면 A에는 1이 있었고 B에는 2가 있었으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A 더하기 B 하면 3이 되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 당연히 6이 될 거고요. B에 2의 값이 있었으니까 4를 2로 나누면 2가 출력이 될 거고요. 5에다가 B, 2를 곱하면 12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면 되죠. 이전 그 슬라이드에서 혹시 그 마지막 문제를 해결을 했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루트 13이었나요? 이거를 계산하겠다고 하면은 이 루트에 해당되는 R의 함수가 sqrt였죠. sqrt, 스퀘어 루트에서 sqrt 하고 13을 하면 이미 구글에서 다 검색을 했겠죠. 그러면 루트 13이 계산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고 하면,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하면 하나의 숫자만을 가지고 하지는 않겠죠. 여러 개의 숫자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값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하나의 숫자를 그냥 변수명에다 집어넣지만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가 이제 변수명이고요. 어떤 값이다. 그럼 그 변수 옆에 그냥 값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변수명인데 값이 하나가 아니라 값들이 되는 거죠.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는 거죠. 뭐 하나를 포함해서 2개 이상.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고 이거를 컴바인 함수로 묶어줘야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값이 하나라도 돼요. 하나라도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바로 컴바인 함수죠. 여기 있는 것처럼 var1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숫자가 5개 숫자죠. 1, 2, 5, 7, 8이라고 하는 이 5개의 숫자를 입력을 하는 것이죠. 5개 숫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컴바인 함수로 이렇게 묶어줘야 되는 것이죠. 컴바인 함수의 괄호 안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var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var1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var1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쭉 보여주는 거죠. 1, 2, 5, 7, 9가 되는 것입니다. 자, 확인이 되셨죠? 자, var2가 있는데 var2는 C의 컴바인 함수의 1, 콜론 5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콜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콜론은 여기가 뭐냐면 시작이고요.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죠. 그래서 시작되는 값에서부터 끝나는 값까지 1씩 증가시켜주거나 1씩 감소시켜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작값이 끝값보다 작으면 1씩 증가해서 끝까지 가는 거고요. 시작값이 끝값보다 크면 1씩 감소해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 콜론 5 하면 1서부터 5까지 1씩 증가하는 거죠. 1, 2, 3, 4, 5. 그런데 4, 콜론 마이너스 1 하면 4가 더 크죠. 마이너스 1보다. 그러니까 1씩 감소하는 거겠죠. 그래서 4, 3, 2,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컴바인해서 묶은 거죠. 그래서 var2에는 1, 2, 3, 4, 5가 저장되고 var1에는 1, 2, 5, 7, 8이 저장된 겁니다. 이런 거는 코드는 바로바로 강의 중간이나 또 강의가 끝났을 때 실습을 꼭 옆에 우리가 R을 실행해서 R에 콘솔 창을 두고서 실습을 꼭 해봐야 됩니다. 타이핑을 해보면서. 그래야 빨리 R에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절대 이 눈으로만 쫓아가면서 확인해서는 바로 또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학생들이 비록 원격으로 수업을 듣고 있지만은 바로바로 학생들이 실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